광운대생과 50여 년을 함께해온 성북역이 광운대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역명 변경 기념식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25일 2013학년도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약 1000명이 참석한 이번 입학식은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제54, 55기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전년도부터 여하구도 선발하는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WBC 뉴스 이종익입니다. 남쪽에서는 벌써 벚꽃 소식이 전해지는 시기입니다. 꽃샘 추위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에는 새순을 틔운 꽃과 나무들이 즐비한데요. 새학기가 시작되고 모두 분주하고 정신 없으시겠지만 학우 여러분도 조금 더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봄과 같이 여러분에게 성큼 다가갈 광운 뉴스 20회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운대생들과 50여 년 동안 함께해온 성북역이 광운대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지난 3월 5일 학교 및 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 앞 광장에서 진행됐는데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역명 변경 기념식을 김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운대역 앞 광장에서 역명 개정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코레일에서 열린 역명심사위원회에서 성북역을 광운대역으로 개명하는 안건이 통과된 후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역명을 변경하면서 이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노근 국회의원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조무성 이사장님 등이 참석했으며 역명 개정 경과보고,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 후에는 광운대역 역장의 안내에 따라 역 내부를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가 원래 행정구역이 옛날에 성북구였지 않습니까? 그게 변경되기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북역이라고 하니까 우선 주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주죠. 광운대역은 1911년 경원선 연촌역으로 시작해 1963년 성북구 관할로 편입되면서 역명이 성북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성북역은 경춘선의 출발역으로 대학생들의 낭만이 어린 역명이었지만 그 이후 관할지가 성북구에서 도봉구로, 다시 노원구로 바뀌면서 성북역이란 이름 때문에 성북구에 소재하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역명 변경 민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역이 원래 이제 성북에 있었다가 이제 도봉 노원구로 바뀌면서 지역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성북에 해당이 안 되는데 왜 이게 성북역으로 했느냐 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노원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성북역 명칭 변경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1,100여 건 이상의 의견 수렴 결과 51.9%를 차지한 광운대역을 코레일에 개정 요청했고 약 2년여간의 심의를 거쳐 광운대역은 수도권 내 16번째 대학명역이 확정됐습니다. 학교의 구성원 모두 재학생, 그다음에 교직원, 그리고 다른 산하 기관들이 모두 합심하여서 관련된 그 의견 사항들을 전달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노원구청을 통해서 코레일로 통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촌역으로 시작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녀온 광운대역은 앞으로 경춘선 부활과 광운로 활성화 등 지역과 대학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안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또한 예전과 같이 광운대역이 대학생들의 청춘역으로 다시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역명 변경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역명 변경을 시작으로 광운대역이 동북지역의 신경제거점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WBC 김승환입니다. 지난 2월 25일 광운대학교 2013학년도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교직원들과 교수 그리고 총장님이 참석한 이번 입학식은 세단장이 끝난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약 1000명의 신입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지난 2월 25일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13년도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대강당에서 치러진 이번 입학식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약 1000명의 2013년도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김기영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와 임직원들도 동석하여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김기영 총장님은 축사에서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과 적극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이어진 학부장님과 처부장님들의 인사는 새학기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여기서 저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가면서 많이 배우면서 저에 대해 알아나갈 예정이에요. 신입생들과 학부모 또한 10년이 넘는 초중등 교육을 넘어 고등교육의 첫 계단을 밟는 2013년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배당여행도 하고 싶고요. 자격증도 좀 많이 따가지고 취직도 잘하고 싶고요. 사회인으로 가는 마지막 계단. 광운대학교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2013년도 신입생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KWBC 이종익입니다. 2013년도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교내 학사 정보의 몇 가지 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점과 졸업에 직결되는 학사 정보 변경 사항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적용되는 학사 정보 변경 사항은 학점 삭제 제도, 아이학점 환원, 영어 졸업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학점 삭제 제도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의 학점 삭제 기준은 D+ 이하의 학점을 매 학기 정해진 학점 삭제 기간에 무제한으로 삭제 가능했습니다. 또 같은 과목을 재수강할 시 A+까지 성적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제도는 학점 삭제 기준이 B+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고 매 학기 한 과목만 삭제할 수 있어 신입생은 졸업까지 총 7과목, 21학점 이내로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 삭제 과목을 재수강할 시 B+까지 성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I학점 제도 변경 사항입니다. I학점은 영어 회화, 영어 읽기와 쓰기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일정한 토익 점수를 언어교육원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점수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점 표기란에 I라고 표기되던 제도가 2013년부터는 I학점 환원 제도로 변경되면서 자신이 받았던 학점으로 표기됩니다. 영어 졸업 인증 제도는 본교 졸업 요건에 해당하는 영어 성적을 공인 인증 시험인 토익 성적으로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학번별로 규정된 토익 점수를 취득하여 언어교육원에 신고하거나 토익 시험 대출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 그리고 토익 대체 공인 인증 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익 시험 대출 과목은 토익 필수 1, 2, 3, 4이며 학번별로 점수대에 따라 수강하면 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새롭게 바뀐 학사 정보들을 숙지하여 알찬 학교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C 김혜연입니다. 제9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경기에서 본교 아이스하키부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있었던 한양대학교와의 경기에서 5대2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으나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아깝게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적은 인원으로도 일궈낸 아이스하키부의 큰 성과를 김혜연 기자가 전합니다. 제9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경기에서 본교 아이스하키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일궈낸 아이스하키 팀의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과거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본교 아이스하키 팀은 선수 부족으로 해체 아닌 해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최진철 감독의 꾸준한 노력 끝에 가까스로 광운대학교 아이스하키 팀은 2011년 재창단되면서 조금씩 그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화려한 전적으로 전국에 이름을 떨쳤던 광운대 아이스하키부 선수들. 현재에도 적은 숫자인 9명의 선수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는 명실공히 광운대의 대표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제9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본교 아이스하키 팀은 한양대학교와의 경기를 5대2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21일 연세대와의 결승 경기를 치렀지만 아깝게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열악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언제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경기에 임하는 우리 학교 아이스하키 팀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KWBC 김혜연입니다. 요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20대 창업의 기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CEO 이동훈 씨가 설립한 와블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광운대학교 아이스링크장에서 대학생들의 네트워크 구축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와블의 출시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학 네트워크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축제의 현장을 김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6일 광운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학생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와블의 론칭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총 26개 대학교의 학생 100여 명이 모여 게임과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며 함께 어울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워블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하면 워블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 마케팅이니까 학생들이 인맥을 통해서 내가 못하는 거를 이런 친구가 할 수 있으면 그럼 만나기 위해 연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방학 기간 중 준비한 와블의 포스터와 광고 등을 공개하고 투표를 통해 순위를 정했습니다. 와블 마케팅팀은 대상을 수상한 포스터와 광고는 수정 작업을 거친 후 실제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블은 학생들의 재능을 사고팔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 개인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며 학생들의 개강 시기에 맞춰 3월 초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WBC 김승환입니다. 여러 학우분들은 이미 CDP 특강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3월 13일 수요일 동해문화예술회관 1층 소극장에서 특별한 강사가 초빙된 CDP 특강이 있었습니다. 교양학부가 주관하며 광운 르네상스 100으로 개최된 이번 70회차 강의는 가수 이적이 진행하였으며 디지털 시대와 대중음악의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3월 13일 수요일 동해문화예술회관 1층 소극장에서 교양학부가 주최하는 CDP 특강이 열렸습니다. 광운 르네상스 100으로 개최된 이번 70회차 강의는 가수 이적이 진행하였으며 디지털 시대와 대중음악의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완전히 디지털하기 되기 전부터 음악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볼게요.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즉 CDP 특강은 2010년부터 교양학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0학번 이후의 학우들은 졸업까지 16번 이상의 강의를 의무로 수강해야 합니다. 16번 모두를 수강할 경우 1학점이 주어지며 유캠퍼스를 통해 강연 참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 강연마다 우리 학우들을 위한 강사들이 초빙되어 사회를 향한 메시지, 그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강사들의 전문적인 시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자리,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KWBC 이종익입니다. 3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본교 비마관 일대와 농구코트에서 2013 동아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박람회를 찾는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발길로 흐린 날씨였지만 박람회 현장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본교의 다양한 동아리들을 소개하고 신입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열린 이번 동아리 박람회는 제31대 총동아리 연합회 낭만부의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교내 건물벽 곳곳은 동아리 회원 모집을 알리는 포스터들로 이미 빼곡했고 박람회 현장도 직접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회원 유치에 나서는 재학생들의 모습으로 분주했습니다. 발표를 생활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동아리고요. 매주 2번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발표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발표 실력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이고요. 동아리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홍보를 막 할 경우 이제 학교에 전단지를 많이 그냥 다닥다닥 붙인다든가 이런 거 하면은 매우 학교 더러워지고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아리 박람회란 것을 해서 일괄적으로 총동아리 연합회를 주관해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총동연 측은 요즘 대학 생활이 낭만보다는 스펙 위주가 돼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좋은 인연과 추억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학 생활의 꽃 동아리 활동. 이번 박람회가 많은 학우들에게 더욱 즐거운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KWBC 정민아입니다. 광운대에는 여러 자랑거리가 있겠지만 늠름한 학군사관 후보생들은 그중에서도 우리의 큰 자랑거리라 할 수 있는데요. 제54, 55기 학군사관 모집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작년부터는 여학생들도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교내 각 건물에는 홍보를 위해 학군단 부스가 설치됐고 12일 열린 설명회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민아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학군사관 후보생 제54, 55기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3월 12일에는 이렇게 중앙도서관 영화상영실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 또한 열렸습니다. 학군사관은 대학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해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 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 양성 과정입니다. 학군사관 후보생은 후보생 시절 각종 장학금 혜택과 리더십 배양, 그리고 임관 후 군 복무 시에도 지속적인 자기개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받고 있으며 이후 학군단을 방문해 기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결과는 이후 필기고사와 체력 검정 등을 거쳐 8월 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관 건물 2층 찾아오시면 3월 내내 홍보 데스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 홍보 데스크 가면은 다들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까 아무런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와서 이야기 듣고 또 모집 설명회 오면 나눠주는 파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은 만 20세에서 27세 이하의 남녀로 최근에는 여성 후보생도 선발하기 시작해 설명회 현장에는 남자 후보생과 지원자뿐만 아니라 여자 후보생과 지원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 여자가 머리도 잘라야 되고 되게 광운대학교는 여자 후보생이 처음 생기는 거라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도전을 하면 후회하진 않을 거라고.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내 학군단에 문의하거나 오는 19일 열리는 2차 설명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WBC 정민아입니다. 새 학기에는 여러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욕심이 앞서기보다는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우리 20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꽃샘 추위에도 열정이 넘치고 활기찬 캠퍼스가 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며 광운뉴스 20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